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노틀댐 대학의 2021년도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으나 4,300명의 대학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대 청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틀댐 대학의 젠킨스 총장은 대통령의 친낙태 반종교적 자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는 낙태, 결혼, 성과 성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BN이 전했습니다. 미주리주의 포인트록에 위치한 워작 대학은 한 연방 판사가 학교 기숙사와 샤워장을 이성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따라 남성에게 여성 기숙사를, 여성에게 남성 기숙사를 개방하는 것은 정규 학교의 신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사명한 성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방지 및 투쟁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치열했던 11일간의 전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되는 몇 분 전까지 로켓포 공격을 계속했으며 휴전이 발효되자 양측은 거리로 뛰어나와 환호성을 질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은 어린이 65명을 포함해 최소 23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스라엘은 5살 소년과 16살 소녀를 포함한 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양측이 각각 발표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그리스에서 리투니아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항공기를 민스크에 강제 착륙시키고 탑승하고 있던 야권 언론인을 재판한 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어제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유럽연합의 두 회원국 간 항공편의 강제 착륙과 이에 따른 민스크 언론인 프라테셰비치의 추방 및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루카셴코 정권이 저지른 이 충격적인 행위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120명 이상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6일 이른바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워싱턴 DC를 지켜온 주 방위군이 4개월 반 만에 임무를 종료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의회 청사를 비롯해 워싱턴 DC를 지키던 주 방위군 2,149명이 국방부가 임무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방위군 소속 첼시 존슨 대변인은 의회 경비대는 주 방위군 측에 23일 이후 주둔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며 임무가 종료되면 워싱턴 DC 주 방위군은 정상 운영되며 외부 방위군 요원들은 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수개월간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플로이드 사망 1주기 추모 행사 일환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법원 앞에서 수백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법원은 한 달 전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참석자들은 정의도 평화도 없다, 그의 이름을 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플로이드의 또 다른 동생 테런스는 샤프턴 목사가 주최한 추모 행사에 참석해 플로이드를 포함한 다른 인종차별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비드 백신 예방접종 노력은 미국의 양극화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각 주별 예방접종률에서도 정치적 노선을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CD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번 이상 코비드 백신 접종을 한 성인을 각 주별로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비율 기준 상위 25개 주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선거에서 승리한 주가 21개 주를 차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는 4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백신 접종 하위 25개 주 중 21개 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주로 여기에는 하위 17개 주 중 16개가 포함돼 정치적 노선별로 접종률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7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5,700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9%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전되면서 이 수치가 3만 건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578명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인 12세 이상 인구 중 46.4%가 접종을 완전히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시카고시 전역에서 2살 여아와 13살 소년, 시카고 경찰 2명을 포함해 48명이 총에 맞아 그중 8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가장 폭력적인 주말을 맞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레섬의 한 파티에서 20대 남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웨스트 가필드 파크와 워싱턴 파크 등에서 총격 사건이 일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의 수는 도시 전역에서 5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지지난 주말에 비해 거의 2배가 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 수는 계속 감소해 어제 24명의 추가 사망과 함께 943명의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제 중요한 예방접종 기준을 넘어섰다며 일리노이 주민의 39.79%에 해당하는 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사례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엠트랙은 일리노이 기차 노선이 정기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더 많은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3주년 기념 축하 행사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43주년 기념 축하 음악회를 비롯해 공개연금 생방송과 오픈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축하 음악회는 오늘 오후 7시 마운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클래시스 챔버 앙상블이 함께하며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정오까지 특별 공개 성경금 생방송을 마련해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이번 성경금 목표액은 10만 달러입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유튜브 채널 확장과 방송 장비 교체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 하우스를 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태리 북부 피에몬테주 스트레샤 마을에서 15명의 승객을 싣고 알프스의 몬테론으로 향하던 산악용 케이블카가 해발 100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케이블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안에 타고 있던 12명이 사망하고 9살, 5살 등 어린이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추가 사망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5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무더운 날씨 보이겠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9도, 밤 최저기온 70도,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밤 최저기온 6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